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날씨도 쾌청한데 시장은 그렇게 쾌청해 보이질 않습니다. 여전히 지난주, 지지난주에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권 그리고 거래량 감소 여전한데요. 무역 분쟁 그리고 신흥국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그렇게 크게 달라진 스탠스는 없는데 시장 상황 역시나 달라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분쟁 부분부터 짚어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차 관세 부과 외에 2,67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이뤄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이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우세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역 분쟁 부분으로 미국이 잃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미국 내에서도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상황 지켜보면 메르스 환자가 나왔습니다. 내수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오늘 줄줄이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메르스 관련주들은 급등이 조금 멈췄고요. 악재가 나온 종목들은 그래도 밑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쪽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전기, 전자 업종에 반등 나옵니다. 통신, 금융주 등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숙박, 소비, 항공주 등은 메르스의 직접 타격을 지금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 가운데 메르스 관련 종목들 급등 나오고요. 또 마스크 관련 업종들이 오늘 급등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전기전자 부품주까지 상승 나오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개별 이슈로 오르고 내리는 정도입니다. 결국 오늘 무역 분쟁 이슈에 대해서 새롭게 점검할 부분이 분명히 지난 주말 이후에 또 생긴 거고요. 메르스 관련 이슈들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2부에서 오늘 또 탄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죠.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2.3% 상승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밝혔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 2.1%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8월 CPI 상승률은 전달의 2.1%보다도 0.2%포인트 높아지며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중국 물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월간 추이를 봐도 8월 CPI는 전달보다 0.7% 뛰어올랐습니다. 이는 전달 상승률 0.3%보다 0.4%포인트나 확대된 겁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아직 물가 상승 추세가 급격히 나타나지는 않았다며 향후 추이를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정권 수립일 70주년 기념 열병식과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 정착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좋은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권 수립일 행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많은 언론, 외신들이 ICBM이 빠진 열병식, 수위 조절을 했다는 평가와 분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매도자 우위 지수가 2주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9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171.6포인트입니다. 이는 지수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3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직전 최고치였던 전주의 기록을 또 갈아치운 겁니다. 쿠웨이트에서 메르스 유사 증세를 보였던 우리 국민 한 명이 음성 판정을 받고 오늘 퇴원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메르스 유사 증상이 있거나 우려되는 우리 국민 11명이 쿠웨이트 보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추가 검진을 받은 결과 전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집니다. 거래소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286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고요. 오늘도 박스권 장세입니다. 4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중으로 보면 2279포인트 장 초반에 저점 기록하고 쭉 올라갑니다. 2289포인트 오늘의 고점이고요. 잘 보면 오늘도 위아래로 10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박스권 장세에서 답답한 흐름 가져가고 있다라고 표시가 나옵니다. 거래량도 오늘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만 삽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 물량도 크진 않습니다. 127억 원 순매수하는 정도인데 기관 투자, 투신은 사고, 연기금과 기타 법인 등이 대체적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 파는데요. 개인은 301억 원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197억 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 시장에서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이 좀 더 강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볼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주에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리포트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44,000원대까지 삼성전자 빠지고 SK하이닉스도 75,000원대까지 밀렸었는데, 오늘 기술적 반등 부근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대의 상승이 나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0.66% 올라갑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소폭 조정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2 종목들입니다. 현대차, 포스코, LG화학, 네이버 빠지는 가운데 삼성물산만 올라갑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빠지는데 오늘 기아차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현대모비스도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옵니다. 3.59%나 조정이 나오고요. 하지만 SK텔레콤 그리고 KB금융은 오름세를 보입니다. 신한진주는 지금 약보합권 전환이 됐고요. 한국전력 역시 지금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16포인트대입니다. 낙폭이 크진 않지만 지금 0.29%, 오늘은 코스닥은 하락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 오후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819부터 815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 819까지 장 초반에 올라갑니다. V자 모양이 정확하게 나왔고요. 이후에 다시금 하락 추세를 잡고 있는데, 잘 보시면 변동폭이 역시나 코스닥도 크진 않습니다. 저점 815, 고점 819, 4포인트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정도로 양시장 모두 오늘 변동성이 강하진 않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지금 연기금만 33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 ENM, 나노스 빠지는데, 나노스가 오늘은 급락 나옵니다. 사실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 급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투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HLB 지속적 상승 나오고요. 신라젠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CJ ENM이 3.36% 빠지면서 주가 어느새 23만 원대까지 또 밀려 내려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가 60만 원대 터치하면서 지난주에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70만 원 회복을 하면서 3만 3천 원이나 급등합니다. 포스코캠텍 실적에 대한 호조세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신고가 다시 경신을 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바이로메드와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는 가운데 퍼르비스는 2.39% 올라가면서 25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자, 일단 오늘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오롱 티슈즌이 3.74% 하락합니다. 카카오멜론은 아직까지는 거래 정지 합병 문제로 거래 정지 상황이고요. 제넥신 빠집니다. 휴젤 상승폭 보이면서 보톡스 관련주들은 올라가고, 마스크 관련주들 오늘 급등 나오고, 메르스 관련주들 급등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름세를 보이는데 상승폭이 꽤 큽니다. 5원 70전 올라가면서 1128원 50전대까지 올라오면서 어느새 1130원 부근까지 원달러 환율은 올라온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양시장 오늘 거래량도 많지 않고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지부진한 좀 답답한 상황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 점검해 주시고요. 메르스 관련한 이야기도 혹시나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난주 중반,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없는 상승을 보이는 듯한 코스피가 좀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이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대중국 2천억 달러 조기 관세부가 우려, 그리고 신흥 아시아까지 확산될 조짐으로 보이고 있는 신흥국 금융 불안들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불안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시장이 뜨뜻미지근한 장세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낙폭과대 그리고 저점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 보니까 종목별 움직임은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을 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IT 관련주들, 그리고
대북 관련주, 그러니까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라든지 증권주, 그리고 건설주들이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메르스 환자 확진 소식에 메르스 관련주들도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 시장은 순환매가 전개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뚜렷한 추세적인 변화, 모멘텀을 갖기보다는 단기 가격 메리트,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와 이벤트에 따라서 업종 종목별로 등락이 계속적으로 엇갈리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메르스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초기 확진자가 1명에 불과하고, 지금 확산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게 보이기 때문에, 물론 우려하고 경계해야 될 변수임에 따라서 조금 더 지켜보고 주목해야 될 이슈인 것은 맞지만, 오늘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인 것들이 타당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공포가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국내 실적이라든지 경기라든지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대외적인 변수에 기대만한 이슈도 없다 보니까 이런 메르스 사태라든지 단기적인 이슈 이벤트에 굉장히 주가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흐름들이 추세적으로 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봤을 때 짧게 보시는 분들이야 큰 무리가 없겠지만, 이런 변화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지금 반등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주셨는데, 하지만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반등 구간은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씩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기술적 반등 폭에 대한 부분이나 기대감도 좀 톤 다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변화에 의한 반등 시도는 언제든 가능한 지수다라고 보고 있지만, 펀더멘털 동력의 개선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추세적인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은 많고, 그 산의 높이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역 분쟁 이슈도 좀처럼 고삐가 늦춰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지난 주말 트럼프는 중국 3차 관세 부과, 그러니까 2천억 달러 외에도 2,670억 달러에 대한 4차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실화해 놓은 상황이고요. 신흥국 금융불안도 기존의 취약국들에서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인도까지 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안도하기보다는 경계감을 높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기술적 반등, 트레이딩 차원에서의 반등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종목별 대응 또한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투자 전략은 오늘장에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코스피 2300포인트 회복 전까지는 단기 투자자들도 조금은 경계감을 높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 시에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좀 시장이 많이 빠졌다 싶으면 트레이딩 마이 측면에서 종목별 대응을 하시는 전략만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시기를 좀 더 짧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도 굉장히 낮춰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기 투자,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투자 시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시고 좀 지키는 투자에 좀 무게중심을 이동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아주 최근같이 2320에서 2200선 중반으로 좀 급락할 때 비중을 줄인다기보다는 종목별로 반등 시도가 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때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씩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자산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 일단은 2300선 회복까지는 아직까지 위험할 구간이다. 조금씩 방망이 짧게 잡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쉬셨습니까?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예, 이렇게 날씨 좋은데 미국 쪽에서는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하나하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무역 전쟁이 3차 관세를 부과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하지 않았는데 네. 그냥은 안 넘어가네요. 2,370억 달러에 뭐 추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말에 나온 것 같은데 예. 이게 관세 부과가 실제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나온다면 또 중국도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보복 카드가 나올까요? 예.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예. 저 공청회 끝난 게. 예, 예.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에 대해서 25% 관세 때릴 거. 자, 뭐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그러면 공청회 끝나자마자 주말에 바로 때려버리냐 그냥 바로 이거였잖아요. 때려버리지 않겠는가 예. 생각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금 더 중국보다 급한 일이 생겼죠. 많이 생겼죠? 범인 잡아야죠. 예, 누구냐고 지금 색출하고 나섰고요. 예. 이제 예. 내일 정도 미국에서도 발간될 그 밥 우드워드 기자의 공포. 이분이 이제 워터게이트 했던 그 저명한 저널리스트죠? 전설적인 기자죠. 예. 전 세계의 그 뭡니까 그 각 대학의 신문방송학과가 인기가 치솟게 됐던 직접적인 연관 있는 분이죠. 연관 있는 예. 분이기도 하죠. 그 책만 하더라도 내용이 조금씩 새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는데 9월 5일 날 뉴욕타임스에서 익명이 끼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테고 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추가 액션은 없습니다. 자, 이제 주말 보내고 이번 주말은 골프 쳤는지 모르겠네요. 골프 칠 정신이 있었을지 궁금한데 예. 지금 이 상황이에요. 한번 보시죠. 지금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건 제가 국내 매체에서 가져온 그래프인데 뭐 작년만 보시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이 작년에 5,055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다가 미국이 수출한 게 1,303억 달러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 차이 3,750억이 결국은 미국의 대중 적자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중국 입장에서는 대미 흑자고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처음에 애초에 500억 불을 가지고 340억 불, 160억 불 두 번 쪼개서 이제 관세 집행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거기다가 2천억 달러 규모 이게 지금 지난주에 공청회를 갖다가 마쳤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어느 정도 중국에 달려있다. 제가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예. 북한 봐. 저렇게 알아서 기어버리죠. 구구절 열병식 할 때 예전처럼 하고. 예, 예전처럼 무슨 뭐 ICBM 유도탄 아주 보란 듯이 막 열병식에 띄우고 하던 그런 게 아니고 뭐 나름 소소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신경 쓰이는 게 보이고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게 보였어요. 예, 여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 수그리 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호락하게 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입니다. 예. 자, 그다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에어포스 원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마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랠리 그 유세 가다가 예, 기자들하고 한 얘기 같아요. 이런 말 하기는 싫지만 혹시나 또 나는 2,670억 달러가 또 준비돼 있다 이 얘기. 아,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아. 자, 그렇다면 지금 이미 500억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공청회 끝난 2천억에다가 여기다 2,670억까지 해버리면 이건 5,170억 달러입니다. 이거 작년 한 해 중국이 미국에다가 팔아먹었던 수출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규모는 또 어쨌거나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의 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미국에다가 수출한 금액에 미달합니다. 그러니 예. 이거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거의 다 관세 때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얼마요? 5,170억이면은 이거 약간 영화 타짜 생각나게 하는 이렇게 판돈을 막 불린 다음에 자신 네. 없으면은 약간 이렇게 크기로 눌러버리는 듯한 느낌도 그나마 받아요. 지금
지난주 네. 뉴욕 증시가 좀 이렇게 수그러들었잖아요. 수그러든 예. 거에 비해서 우리 아시아 장이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니케이도 그렇고 저렇게 선방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번 주 초반은 그래도 미국도 이따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도 뭐 이번 주 뭐 한 월화수 정도까지야 예. 더 빠지겠느냐 하는 그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홍콩하고 중국 본토는 지금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제일 안 좋죠. 제일 안 좋죠. 예. 이게 분명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한번 여쭤보는 게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에 수출 나왔는데 대미 무역 흑자가 300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긴 그렇죠. 한데 이게 그 전에 미리 뭐 대두 같은 거를 있는 대로 다 팔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무역 수지 추이 아주 깔끔한 그래프가 예. 인베스팅닷컴에 있어서 가져옵니다. 예, 이제 이 월별 무역 수지 추이죠. 자, 이제 그러니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느낌. 꺾이긴 하네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2016년 초에 어떻게 보면은 정점을 찍었던 겁니다. 예.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그때 1월, 2월 그때 장 안 좋았죠. 아, 맞아요. 뭐 그죠? 연초인데 안 네, 좋고 연초에 안 그랬던 것 좋고 같아요. 했던 그 상황. 중국에 그때 또 급격히 꺾인 이후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인데 지난달 전체 279억 달러였습니다. 미국, 예. 중국의 한 달 동안의 무역 수지 흑자가요. 시장 예측치보다는 줄었어요. 예. 그리고 전달보다도 조금 줄었고 그러니 모멘텀은 떨어지고 있죠. 중국의 무역 수지가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 예. 하는 건 느끼겠는데 지금 그 와중에 전체 무역 수지 흑자가 279억 달러인데 미국에만 흑자를 310억 5천만 달러를 거둔 거예요. 이거는 7월 달에 미국을 상대로 280억 9천만 달러 흑자 냈던 것보다 거의 한 30억 달러 가까이 더 냈잖아요. 더 늘어버린 거예요. 예. 월간 규모로 최대입니다. 자, 이 수치를 보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야, 우선 뭐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헤드라인 뉴스만 보는 이렇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중국을 갈궜는데, 예. 못 살게 하고 무역전쟁 열심히 싸웠는데, 뭐야? 왜 늘었어? 왜 늘었어?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제 일감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급하겠네요. 그쵸. 예. 이러죠. 뭐지? 한 번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나오죠. 거죠. 그리고 또 저 배경도 이제 궁금합니다. 이제 정덕 앵커 말씀하신 그거 혹시 관세가 진짜 25%씩 때려지기 전에 부과되기 전에 미리 앞당겨서 서로 좀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거래선 간에 살 거 뭐 미리 좀 산 거 아니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확연하게 미국산 대두, 미국산 콩이 예. 물량이 줄었어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맞아요. 게.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이렇게 됐으니 결국 뭐랄까요?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 지금 현재 금년 들어서 1분기, 2분기, 이제 또 6월도 지났으니까 7, 8월 수치가 나오면서 3분기 숫자까지 나오는데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떤 노이즈가 있고 단기적인 어떤 왜곡도 가능하겠다. 뭔가 좀 이렇게 꼬였다 하는 느낌은 들죠. 예. 이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좋았다고 해서 4분기에도 계속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10, 11, 12월 달도 계속 이런 식의 대미 무역 흑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퀘스천 마크고 지금 이렇게 뭔가 약간 비정상적으로 좀 가고 있는 이 지표들만 가지고 시장이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하기도 좀 뭔가 힘든 시점이다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어쨌거나 헤드라인으로 나온 수치는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이 판정성을 하고 있네. 미국이 뭐 주가를 보나 무조건 환율을 보나 있잖아요. 이기고 예. 있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자꾸 뭔가 무리수를 갖다가 더 끄집어내야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일이 하나하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수가 얘기해주고 있다. 미국이 이겼다. 완승이다라고 했는데 이 지표를 딱 열어보니까 월간 액수로는 지금 대미흑자가 최고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위안화도 한몫했다라는 얘기도 있는 게 네. 인민은행에서 지금 뭐 경제에 대한 기조나 스탠스 자체를 확 바꾸면서 그 위안화 관리에 좀 들어갔잖아요. 환율이 네. 좀 잠잠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그놈의 경기 대응 계수 다시 부활하고 나서 위안화 예. 환율이 좀 잠잠합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예.
달러 위안 환율 최근 한 일주일 사이 업데이트했는데 그냥 옆으로 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뭐 특히 리라나 아르헨티나 페소 같은 경우도 지난주 화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잠잠한 안중 국민으로 접어든 면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도 한번 살펴보시죠. 달러 위안 환율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일간 차트로 보면 최근 흐름 이런데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여기 지금 198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1달러에 2위안도 채 안 되던, 그러니 그때는 위안이 아주 셌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자, 이게 지금 90년대 초반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와.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 이게 우리한테 한동안 잊혀졌던 위안인데요. 예. 그냥 소위 말하는 달러 패거제 고정 환율로 쭉 묶어 갔던 겁니다. 한 8.28로 예. 묶어 갔다가 2004년 그때 이제 한번 평가 절상을 절상했죠. 시작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쭉 위안화 절상 그리고 작년 2015년 뭐 접어들어서 그것도 평가 절하도 하고 예. 이랬던 그것이 작년 한 해 또 달러 약세 이만큼 자 여기인데 어쨌거나 이 7리라를 1달러당 7위안을 다시 넘지 말았으면 하는 중국 당국의 바람이 있죠. 예. 그게 있고 그렇게 되면 뭐냐 미국한테 시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미국한테 시달린다는 얘기고 꼬투리 잡히기 싫다는 꼬투리 잡히기 싫다는 얘기고 또 여기서 이 흐름상 느낌이 이렇게 되면 과거에 가봤던 레벨이기도 해서 잘못하면 이거 8? 9까지 가겠는데 9까지도 예. 이런 식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의 자본 유출을 갖다가 우려해야 되는 그런 반면에 중국 외환보유액 한번 보시죠. 예. 외환보유액 추이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8월 말 3조 1,100억 달러예요. 전월비 한 80억 달러 줄었습니다. 예. 이 민은행 설명도 우리 한국은행하고 비슷해요. 그냥 외환보유고 가운데 달러 말고 다른 통화들 가치가 좀 떨어져서 그렇다. 달러로 환산하다 보니까 뭐 리즈너블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4조 달러에 육박했던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지금 3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크게 한번 보실까요? 사실 이때죠. 바짝 늘었던 거는 이때 중국이 커버린 겁니다. 이때 중국이 커버렸고 이때 어떻게 보면은 2002년부터 2007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이때가 전 세계에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상황이고 예. 이때 중국은 부자가 됐었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도 중국 전문가들 가운데 3조 달러 외환보유고를 지켜야 되나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 1달러당 7위안을 올랐을 경우에도 이것다가 적극적으로 대응이 안 된다. 달러 매도 개입도 못할 수가 있겠는데 아니면 1달러당 7위안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예. 꿈틀꿈틀거릴 때마다 좀 외환보유고를 좀 헐어야 될 텐데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중국 외환당국도 지금 자신 있게 항상 큰 소리는 뻥뻥 치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좀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다라는 얘기들을 상대가 큰 소리 치는 걸로 평생을 갖다가 성공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중국도 쉽지가 일단 않다. 말로나마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일본까지 다음 타깃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일본은 사실 미국이랑 이번에 아베 총리가 벙커에서 넘어져 주기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우호적인 상황을 계속 만들어 왔는데 최근에 뭐 같이 골프 안 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일본이 다음 타겟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장 바꿔서 내가 만약 아베 총리라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어떤 대일본 전략, 대아시아 전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아니, 서운한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 넘어졌는데? 배신감을 느낄 정도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줄 잘못 서갖고 힐러리 지지하다가 아니다 싶어서 뭐 조직이 뛰었잖아요, 바로. 당선 얼마나 되자마자 그냥 트럼프 타워로 날아가고 참 그동안에 일본으로서는 애 많이 썼는데, 그럼요. 애 많이 썼는데, 팬패싱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왔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 정세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일본이 거의 빠져 있었죠. 그냥 도외시 당하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주적을 갖다가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일본 같은 쪽은 그거 안 했는데 어쨌거나 슬슬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 정부의 어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좀 더 이렇게 가까이 하려는 모습들이나 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9월에 이번에 총선 있고 나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되고 아베가 다시 그 어떤 확실하게 그 당내 그 입지 갖다가 확고히 하고 난다면은 조금 일본 쪽에서도 이제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러나 그래도 중국처럼 뻣뻣하고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게 못 나가죠 지금 상황 자체가. 왜냐? 미국 상대로 많이 벌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에는 때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아플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미국 쪽이 본토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본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중 무역 분쟁에서도 계속 잘 나가고 있고, 이 와중에도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던 증시에 갑자기 빅스라는 공포지수가 지금 올라오면서 조정장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난 주말에 스멀스멀 올라왔단 말이죠.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일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내일까지. 예. 뭐 느낌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예. 딱히 지금 기술적으로라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예. S&P 500 보시면은 지난주 꺾였죠. 예. 지난주 꺾여서 이렇게 음봉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기 이제 21선에 걸렸습니다. 21선 당장이야 깨지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적어도 이 5월선하고 21선하고 붙으려면은 뭐 오늘 내일 정도는 미국도 뭐 보합권 뭐 정도가 아닐까 싶고 오히려 지금 나스닥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스닥은 그동안 몇 번 드렸던 말씀이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융위기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시점의 낙폭에 대해서는 1.618배를 훌쩍 올라섰는데 그러나 이 금융위기 당시의 낙폭에 대해서는 지금 이 레벨 1.618과 2.618을 넘어서 4.236배라고 하는 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점, 레벨. 여기는 어지간한 알고리즘이 다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오면 이거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클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지난 8월 달에 올라섰습니다만 9월 첫 주 거래에서 이렇게 밀리면서 이게 또 다시 물고 내려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레벨, 적어도 한 8,000레벨, 나스닥 8,000레벨이 여기가 지금 확실하게 열릴 수 있는 레벨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역사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아마 뭐 목금 정도 되면은 뉴욕 증시가 이렇게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가면은 무슨 뭐 당장 내일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목요일에 가면 터키하고 ECB 연단은행 전부 또 통화정책 회의도 나오고 그 사이에 한 사나흘이면 또 우리 트 대통령 트위터에 뭐가 또 많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아마 그 무렵에 주말에 또 방향이 잡히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도 한번 지나봐야 되고. 마지막 질문 그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신흥국 통화정책회의 있고요. 영안은행도 있고 ECB도 있고 그런데 이게 특히나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통화결정회의가 있잖아요. 이게 많이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리라화도 그렇고 뭐 페소화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어떤 외환위기 노력을 뭐 인정하고 칭찬하는 듯한 발언. 그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었고 그때 이후에 아르헨티나 페소가 안정세라기보다도 급등세는 멈췄습니다. 리라도 마찬가지예요. 리라 환율 보시면 이런데 자 문제는 이번 주 목요일날 금리 올려야 됩니다. 금리 올려야 되는데 금리 올리는 폭이 신통찮거나 아니면 금리를 동결한다든지 하면은 또 출렁거릴 수가 있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우리 코스피는 일단 주초 뭐 강보합 예상대로 흐르고는 있는데 지난주 언제였나요?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외국인들 한 7천억 넘게 팔던 날. 목요일이었던 하이닉스하고 그게 목요일이었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엄청 날이요. 팔았던 날. 그런 것도 찝찝한 데다가 일단 우선 이 모습이 이 두터운 구름대를 벗어난 달러원 환율. 지금 이거 잘못하면 분위기가 종가가 1130원도 찍고 갈 분위기인데 요 부분도 약간 좀 이제 신경을 쓰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고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아지면서 금리 결국 연내 2번 올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미국채 수익률하고 미국 달러를 갖다 끌어올렸거든요. 이 영향을 받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환율이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식이 팍팍 힘있게 가려면 환율이 팍팍 힘있게 밀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는
역동작이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2루 도루를 갖다가 노리면서 이렇게 리드를 크게 하되 이거 언제든지 1루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리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아참은 역동작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오늘도 마지막에 야구에 빗대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1부에서는 글로벌 증시 이야기 해봤는데요.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 특히나 메르스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특집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